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찐 초보도 노력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목표를 갖고 한강 한강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용어, 어휘를 잘 알아야 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하나하나 높여가고 실전 투자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어디서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결국 손실을 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기 전에 차라리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강의도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강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그리고 배당, 배당금, 배당 기준일, 배당 락일, 21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었고, 왜 배당 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위한 투자를 할 때 적어도 이런 기준들은 부합하는 기업들로 배당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 배당주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반석의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하나하나 이어가시면서 성공 투자의 지름길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 오늘 7강에도 담아보았습니다. 7강에서는 증자와 감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자입니다. 더할 증, 더하기 증, 그리고 자본자, 재물자 합해서 자본의 증가, 재물의 증가, 결국 회사의 재산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증자인데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결국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주식을 발행시켜서 새로운 주식을 팔아서 회사의 자본을 늘릴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통해서 신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채권 발행이랑 대출은 결국 채무 상환,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결국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새로 찍어내는데 그 주식을 돈을 받고 판다라고 하면 유상증자,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고 공짜로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무상증자라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증자의 방식을 보면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런 단어들을 공시를 통해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주주배정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주주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이 주식을 사 가실 분을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삼자, 주주든 주주가 아니든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선택된 또 다른 제3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에 새로운 자금이 필요하구나, 또는 회사에 돈이 없구나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또는 시장에 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이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밀려드는 주문을 현재 감당을 할 수 없는데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는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서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만들어내고 있는 물건을 쌓아놓을 공간이 없어서 새로운 창고 또는 새로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오니 기존 주주분들께서 주식을 새로 사가실 수 있는 유상증자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뚜렷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회사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즉 운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합니다. 라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은 의아스러운
원래 기업의 목적, 사업 방향이 아닌 회사가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는데요.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목적이 무엇이냐 투자자분들께서 꼭 보셔야 하고요. 그 목적이 투자자로서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납득 가능하다면 유상증자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악재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사회에서 선택한 사람이 회사에 굳이 새로운 주식을 사면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회사와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투자자죠. 그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투자자도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배정 유상증자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악재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고,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호재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 기존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공짜로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식을 새로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주식을 발행할 때 돈을 누가 내느냐가 틀리다. 유상증자는 새로운 주식을 사가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무상증자는 그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대가를 회사가 지불을 하고 주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잉여금을, 결국 회사가 벌어들이는 잉여금, 이익에 대한 남는 돈을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시키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 놓은 잉여금을 주식을 발행할 때 대가로 지불을 하게 되면 자본금 계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를 회사가 처리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무상증자다, 일종의 보너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주주들에게, 특히 기존 주주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이고, 주주가치 제고, 우리 회사는 주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주의 이익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시장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결국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쌓아놓은 돈이 있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요. 그러면 주가 상승도, 저 회사는 돈을 잘 벌고 돈이 많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보너스도 주는구나. 저런 탄탄한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라는 인식을 투자자와 시장에 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불러오는 마법사와 같은 역할을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결국 증자를 하는 것은 회사에 돈을 더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유상증자는 대출과 채권 발행은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회사에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입니다. 증자의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뚜렷하다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고 또는 새로운 생산 설비를 들여오고 또는 창고를 짓거나 우리 회사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경쟁력 있고 기술력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 타 법인 증권 취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실 호재로 생각하고 회사가 다 계획이 있어서 이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00%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서 유상증자, 운영 자금을 위한 유상증자를 합니다. 또는 회사의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 상환을 위한 유상증자를 합니다라고 하면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지난 강의에서도 나쁜 기업과 나쁜 주식을 설명드릴 때에
반복적으로 증자를 일삼는 기업은 나쁜 기업과 나쁜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유상증자의 목적이 100% 운영 자금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시고 그 회사에 대해서 더 깊이 뜯어 보아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감자, 무시무시한 거죠. 자본 감소,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해서 또 다른 개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일곱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